네,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할까요? 네, 저는 예, 다이어트를 돈을 좀 많이 주고 해본 게 결혼 직전에 예, 그때 해봤거든요. 어, 그때만 해도 무슨 정보력이 있다거나 뭐 이렇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한 30년 제가 지금 53세니까 30에 있으니까 한 20년 전, 25년 전 정도로 25년 전 정도로 돌아가면 그런 정보를 어디서 우리가 주로 얻었을까요? 우리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를. 그 주변에서도 그렇게 막 다이어트를 막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잖아요. 저는 운동을 막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미용실 갔는데 미용실 갔을 때 잡지책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다이어트 막 이렇게 그런 것들 막 광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거 하면 될까?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이 200에서 3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 전에 한 번이니까 그래 해볼까? 어, 손해본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썩 당연히 큰 효과는 못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서는 그냥 결혼하고 출산하고 모유 수유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이렇게 부은 살들이 빠지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은 워낙 건강 체질이긴 하지만 솔직히 저 막 솔직하게 다 말해요. 제가 폐경이 한 5년 전 정도 일찍 됐거든요. 그러면 폐경이 오면은 폐경이 올랑말랑 했던 그런 시점에 약간 열이 오르고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 하고 이런 증상이 조금 있었고 많이 심하진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또 관리를 하고 하고 이렇게 슬림바디 챌린지도 이렇게 하면서 운동은 특별히 하지 않지만 슬림바디 챌린지 덕에 억지로라도 같이라도 운동을 하고 이렇게 되고 하면서 계속 좀 건강하게 네. 우리 폐경이 된 이후의 여성들은 굉장히 그런 게 기복이 좀 많이 심하잖아요. 골다공증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걸 여기에서 이렇게 예,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 슬림바디 아카데미 시청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와, 우와, 많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도 오늘 강의 내용의 대부분은 그 슬림바디 아카데미의 요약이라고 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꼭 오늘 저의 PPT를 보시고 다시 한번 또 다시 복습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이어트 하면 굶는다 아니면은 원푸드 다이어트 뭐 그래서 또 최근 몇 년 전에는 또 저탄고지도 되게 유행했었고 하는데 한번 유행을 휩쓸고 가면 트렌드를 휩쓸고 가면 의사들이 꼭 얘기하더라고요. 꼭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뭐가 있다. 옳지 않다. 결론은 꾸준히 하는 거, 습관화하는 거, 잘 섭취하고 잘 운동하고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애터미의 슬림바디 챌린지더라고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다이어트들은 이렇게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위장 질환을 일으킨다든지 요요 현상이 온다든지 영양이 불균형해진다든지 탈모가 온다든지 뭐 몸살이 나고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성장 장애를 겪게 되고 신장 결석이 또 있기도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든지 골절 위험도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또 부작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자 생각할 때 일단 뭐부터 생각이 되죠? 나의 몸매, 뱃살, 팔뚝살, 허벅지살 이런 거를 보면서 다이어트 하긴 해야 되는데 옷도 얇아지는데 수영장도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체지방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많이 알고 계세요. 아까
그 BMI 지수 요거에 대해서 이제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똑같은 50kg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분량이 이 마른 사람이 더 많고, 체지방량은 더 적고, 근육량은 더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외형으로 봤을 때는 요 사람이 훨씬 날씬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체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부피 때문인데요. 근육 1kg를 떼놓고 봤을 때, 말하자면 우리 소고기 1kg이 딱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의 부피와 체지방 덩어리, 우리 몸에 여러 군데에 쌓여 있는 그 체지방 덩어리를 한 곳에 뭐 뭉쳐봤을 때 1kg의 부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거의 이게 입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 보이죠. 네, 이것이 바로 체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을 잘 관리하게 되면 날씬해지는 거죠. 그래서 체질량 지수, BMI 지수가 체질량 지수를 말하는 건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나의 몸무게, 나의 신장의 제곱 분의 나의 몸무게죠. 그러니까 몸무게 나누기 신장의 제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BMI 지수는 사실 몸무게하고 신장 가지고만 간단하게 계산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나의 근육량과 체지방률과 이런 것도 세밀하게 더 관리해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대사량. 자, 이 사람이 제일 날씬해요. 그런데 기초대사량이 왼쪽 사람이 제일 높죠. 그래서 우리가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기초대사량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높아져야 됩니다. 자, 지금 체중은 다 똑같아요. BMI 지수 보니까 어떻습니까? 22, 22, 22? 다 똑같아요. 체질량 지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체지방률을 보니까 나의 왜냐하면 기초대사량하고 다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이 체지방률이. 그래서 체지방률 15.8 제일 낮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31.5로 제일 체지방률이 높아요. 그리고 골격근률을 보시면 근육이 가장 마른 사람이 제일 높죠. 30.4.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가운데 사람이 34.5예요. 왼쪽 사람은 근육은 조금 더 작지만 체지방률이 더 작다 보니까 훨씬 더 날씬하게 보이는 거죠. 기초대사량이 1230, 가운데 사람이 제일 높았네요. 그죠? 1230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산수까지 막 헷갈리는. 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뭘 말씀하시는지. 네,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에너지 대사가 제일 중요하고 또 근육 손실 없이 체중과 체지방률을 관리하는 것이 또 핵심이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 체지방 관리를 이제 같이 우리가 날도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시작해 보자 하는 겁니다. 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 사람도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다 예쁘고 날씬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27세, 다 20대예요. 근육량이 부족하고 체지방률은 적당하다고 나왔고, 가운데 여성은 근육량이 부족하고 체지방률도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고, 오른쪽 여성은 근육량이 절대 부족하고 체지방률도 높고. 자, 이 사람이 조금 근육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건강상으로는 이 셋 중에는 제일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마른 비만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체지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복부 안에 내장 지방이 얼만큼 더 있느냐에 따라서 네, 말랐어도 비만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죠. 그 전체 지방 중 내장 지방 비율이 높으면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많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건강에 위험이 있느냐, 간질환이 올 수도 있고 대장암이 올 수도 있고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 심장병이 올 수도 있고 당뇨병이 올 수도 있고 뇌졸중이, 이렇게 심혈관 질환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거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돈가스 좋아하시죠? 나 돈가스 좋아한다. 손. 네, 햄버거 좋아한다. 네, 비빔밥 좋아한다. 김밥 좋아한다. 네네, 다 드시죠. 자, 근데 이 중에 이제 그래도 중성지방이 많은 음식이 우리 몸에 해로운 거잖아요. 그래도 좀 중성지방이 조금 적은 게 그래도 김밥이죠. 근데 어쨌든 음식들을 이렇게 비빔밥이나 김밥, 비빔밥도 되게 좋은 재료들이 많이 넣어 있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하는 건 건강상 그렇게 좋은 거 추천할 만한 건 아니라고 해요. 따로 이렇게 많이 씹어가지고 원물 그대로 먹는 것이 건강에는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런 돈가스, 햄버거 이런 데는 뭐가 많죠? 트랜스 지방, 기름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위험한 체지방도 그래도 전혀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좋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에너지 저장고가 되고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하고 성호르몬의 또 재료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체지방이. 자, 그래서 체지방 양을 우리가 관리하기보다는 체지방률을 체중 대비 내 몸에 있는 체지방률을 관리하면 된다고 해요. 성인 남성 기준 체중 대비 10%에서 20%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여성은 18%에서 28%가 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오히려 겨울에 더 안 추워한다. 뭐 지방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와. 들어봤죠? 응? 그래서 숫자가 나오잖아. 이런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아니야, 들었고요. 다른 사측은 강의 하나 그러면 체지방률 낮추기 팁 세 가지 제가 요약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상식으로. 네, 유산소 운동, 걷기. 남성은 하루 기준 15,000보 요게 이상 걸으면 좋다고 하고요. 여성은 8,000보 이상이면 좋다고 합니다. 수영, 자전거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250분 이상 일주일에 네. 자, 이렇게 그 슬림바디 챌린지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강의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팁, 밀가루, 백미, 등의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라. 이런 것들을 많이 복용하게 되시면 섭취하시면 혈당이 증가하게 되죠. 또 세 번째 팁, 포화 지방산 섭취는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 섭취는 늘리기.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런 말들이 어려워서 더 이렇게 외우려고 좀 하거든요. 한번 외워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포화 지방산 섭취는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 섭취는 늘리기. 네, 그럼 포화 지방산이 그런 음식들은 뭐가 있나요? 육류, 가공된 기름, 라면, 트랜스 지방, 마가린, 케이크, 도넛, 패스트푸드, 튀김류. 지난 일주일간 이 포화지방산 음식을 나는 한 번 먹었다. 네, 한 3번 이상 먹었다. 네. 꽤 우리가 많이 접하게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을 최대한 줄여야 우리가 체지방률을 낮출 수 있다. 자, 불포화지방산 음식, 생선 종류, 연어, 고등어. 그래서 육류보다는 생선류가 좋다. 다 알고 계시죠? 견과류 우리 하루 견과류 꼭 한 봉씩 드시면 좋고요. 식물성 기름. 뭐 있죠? 뭐가 있죠? 뭐 올리브유라든지, 그죠? 네. 포도씨유라든지 뭐 그런 좋은 기름들 있죠. 그 식물성 기름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가 처음에 이제 권유하는 첫 주에는 나의 위를 줄이기. 자, 이제 5월부터 이제 슬림바디 챌린지가 시작이 되는데 내가 그동안 먹던 식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탄수화물도 줄이고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이 슬림바디 챌린지 제품을 가지고 같이 섭취하시면서 운동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위를 미리 조금 줄여놓자. 그리고 절제된 식사와 운동, 우리 다이어리가 있어서 기록을 잘 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반드시 하루 2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을 마셔라. 물을 마시는 것과 안 마시는 것은 굉장히 이 대사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간단한 체지방에 관한 OX 퀴즈 3가지 해보겠습니다. 모든 지방 섭취는 나쁘다. 오, 자, 하나, 둘, 셋. 네, X 정답입니다. 아까 그랬죠? 지방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역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무슨 지방이요?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제 스페인 파트너가 있거든요. 스페인 사람들 뭘 많이 먹죠? 올리브 오일. 예,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죠. 그래서 그 언니도 굉장히 이걸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면 혈압을 낮춰주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퀴즈. 유산소 운동만이 체중 감량의 유일한 방법이다. 오, X. 네, 맞습니다. X 정답입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과 함께 뭘 병행해야 되죠? 맞습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물을 자주 마시면 체지방이 감소한다. 네, 네, X입니다. 근데 여기 물만이라고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헷갈리셨죠, 순간. 네, 예.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좋지만 물에만 의지해서는 절대로 살 수 그런 분 있지 않아서 저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되게 좀 뱃집이 있으신데 나는 물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빠져. 그냥 붓기만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뭐 다른 건 하나도 안 하는데 물만 자주 마신다고 해서 절대로 물 많이 먹는데 치킨 먹고 물 많이 먹는데 햄버거 먹고 이러면 절대로 안 빠지겠죠.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그죠?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체지방 분해를 위해서 섭취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을 섭취해야 되느냐? 식이섬유 다 알고 계시죠? 다 차전자표 잘 드시고 계시죠? 그래서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카테킨은 폴리페놀의 일종인데요. 이런 차 종류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잎차에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 폴리페놀 하면 항산화라고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뇌 건강을 증진해주고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주고 특정 암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그 지방 호르몬을 관여하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해서 체지방 분해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품에는 그 체지방을 완전히 분해하는 그 킹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애플페논. 자, 체중 감소, 허리 엉덩이 둘레 감소, BMI, 복부 내방 지방 면적 감소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플페논 하루 2포 드시면 자, 지방을 딱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산은 어디에 들어있죠? 보이차. 네, 세포 변이와 산화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암, 항바이러스, 항진균 같은 항염 특징을 가집니다. 보이차를 슬림바디 챌린지 하는 동안에 제가 열심히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동안 또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시원한 팝위에 즐겨 먹고 막 하느라고. 근데 보이차도 정말 하루에 꼭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다시 또 예,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체지방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엔 이제 해독과 항산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독. 해독은 뭔가 독을 분해한다. 이런 낱말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간 독성 물질의 작용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건강에서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양자 측정을 해보니까요. 나오더라고요. 뭐 중금속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각자 그 오염되어 있는 중독되어 있는 그 성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작년에 슬림바디 챌린지를 하면서 그 매주 양자 측정의 변화를 보니까 그것이 점점 줄었거든요. 제가 양자 점수를 토탈 처음에 측정했을 때 20점대 후반대 점수가 낮으면 좋은 거거든요. 현재는 7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점 후반대에서 7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독소가 해독이 됐다는 거죠. 항산화, 산화가 진행이 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산화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암이 된다던가 질병이 생긴다던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그 산화를 막는 그런 식품들을 많이 먹어야 되죠. 자, 우리 바디버든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자, 바디버든이 뭐냐? 일정 기간 체내에 쌓인 유해 물질의 총량이에요. 저는 이제 53세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환경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유해 물질로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세먼지가 있고요. 항생제 포함 약품으로 우리 엄마들 어떻게 키웠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만 콧물 나면 병원 가고 항생제 먹이고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지식이 없었어가지고 그죠? 네, 항생제 포함 약품으로 사육된 또 육류. 그 인간도 그렇게 항생제로 우리가 키워지고 있는데 동물들까지 그 항생제로 오염된, 중독된 그런 고기들을 또 우리가 또 먹고 그래서 이것이 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또 농약 묻은 채소, 식품 첨가물, 자동차 배기가스 현대화될수록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성면, 포르말데히드 포함된 건축자재, 합성세제, 유화제, 화장품. 그렇죠? 환경 호르몬이 포함된 플라스틱 장난감. 그죠?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것을 바디버든이라고 하는데 이 바디버든을 없애고 이런 과정이 해독, 디톡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을 잘 섭취해야 된다. 어떤 것을 섭취할까요? 어떻게 섭취할까요? 충분한 수분, 그다음에 균형 잡힌 영양소, 식사 시간에는 음식에만 요즘에는 이제 또 핸드폰 많이 하시죠. 식사 시간에 음식에 집중하는 거 좋다고 해요. 야식 피하고 계절 채소, 저지방 식품, 제때 식사하는 거. 여러분 아침 굶는 거 혹시 자주 하시는 분? 네. 아침에 잘 안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침 굶는 것도 건강에 다이어트에 전혀 좋지 않다고 해요. 저는 한 7년 정도 쉐이크를 먹습니다. 근데 근데 왜 안 질릴까요? 근데 살짝 질릴까 어떤 생각으로 먹냐면요. 정말 이것처럼 간편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 그렇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에 꼭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해요. 근데 조금은 물음표를 가지고 보면 그 엄마의 정성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정말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져 있을까를 생각하면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애들도 쉐이크 간편하고 좋잖아요. 네. 근데 어떤 엄마는 쉐이크 맛을 아이가 알아가지고 엄마 나는 쉐이크 먹을래요 하는데 굳이 또 밥을 챙겨주는 엄마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가 정답인지 저는 단백질 쉐이크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것을 제때 규칙적으로 먹는 것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여기 아카데미 강의에 또 금식이라는 것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 그 슬바체 인증하기에도 금식이라는 것이 나와요. 네, 저는 금식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바체 2주차에 3일에서 5일 하면 좋고요. 식사량을 좀 줄인 후에 하면 좋고요. 온전히 최소한 48시간 이상은 금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비타민, 금식만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금식하면 물만 먹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을 위한 금식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해요. 비타민도 먹고 미네랄도 먹고 항산화 물질들도 먹고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섭취하면서 물과 함께 섭취하면서 금식하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레몬수 물 대신에 또 레몬수도 좋고 물은 또 더 많이 먹고 1리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예, 저희는 지금 디톡스를 2주째 하고 있거든요. 지난 7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유산균 2포, 또 파인자임 2포, 비타민 C 2000 한 포를 하루 2번, 500ml나 뭐 물 양은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2번 타가지고 저희가 지금 2주째 하고 있거든요. 한 이틀째 되는 날은 되게 부글부글하고 좀 이렇게 내 몸이 풍선된 것 같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는 굉장히 술술술 잘 넘어가고요. 찬물에 타서 막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파비에 잘 넘어가듯이 잘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딴 팀에서 이런 거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저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학교를 명퇴했지만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무하다가 괜히 불글불글하고 굉장히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혹시 부업을 하시거나 뭔가 일정이 있으시거나 이럴 수도 얼마든지 드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맛있고 그만큼 내 몸이 많이 대사가 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금식할 때도 할 수 있는 그런 항산화 영양소는 그 강의를 들으면요. 에타민 제품이 다 나옵니다. 거의. 거기다 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네. 식이섬유, 차산자피 그리고 내 간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밀크시슬 그다음에 그 비타민 C 종류 우리 여러 가지 있죠. 모두 너무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미네랄을 또 열심히 먹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9번 구워서 만든 죽염 미네랄 폭탄이죠. 이런 거 그리고 체지방하고 관련된 애플페논 또 보이차 역시 애플페논 또 항산화하고도 다 관련이 있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해독과 항산화까지 또 알아봤고요. 이제 비우는 영양이에요. 자, 몸에 그 나쁜 성분들을 이제 디톡스해서 내보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비워야 해야 되는 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비우는 영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이미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효소. 우리 이석규 본부장님의 그 영양 건강식품 건식 강의 중에 동물 실험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동물 실험한 거.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동물의 쥐한테 투여했을 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나중에 뭘 발견했다고 했죠?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120세까지 120세까지 살 때는 한 단지 갖고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 무기질 이런 것들을 또 다 같이 여러분 효소라고 하면 파이자인만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탄단지 외에 다른 영양소도 다 효소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영양소의 대사를 도와주는 영양분들을 다 거의 효소라고 말합니다. 효소 그리고 장내 유익균을 넣어주는 유산균 그래서 장내 환경을 보호해주고 나머지 보이차로 체지방 관리를 하는 것이 비우는 영양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우는 영양 첫 단계 효소, 유산균, 보이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효소의 기능 조금 더 간단히 자세히 읽고 넘어가면요. 혈액 정화, 세포 부활, 항염 항균 작용, 소화 흡수 작용, 해독 살균 작용, 분해 배출 작용.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죠. 대사를.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운동과 함께 반드시 또 더 챙겨 먹어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를 에너지 공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비타민 B군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또 챙겨 드셔야 되고요. 또 비우는 영양 또 투 물과 식이섬유. 네, 자 물을 이제 외국에서 실험을 했대요. 500ml 물을 매일 500ml 물을 한 병을 이렇게 섭취하잖아요. 섭취하고 10분 후에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1시간 후에는 소비량이 30%가 증가한다고요. 그냥 물 500ml 한 병 요거 한 에너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만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매일 1.5리터 물을 1년간 섭취했을 때
체지방 1년 동안에 2.4kg가 빠지는 거죠. 아까 1kg 요만한 덩어리 보셨죠? 그거 거의 두 덩어리 반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만 잘 먹어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과 이런 것들을 또 탄수화물을 이렇게 싸가지고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몸에 있는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싹 이렇게 감싸가지고 배변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몸에서 40배가 팽창이 돼가지고 식이섬유를 꼭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야채를 많이 드시지 못한다. 생활 습관이 현대인들 바빠서 못 먹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차선잡이 챙겨 먹어야 되죠. 네, 저희 엄마는 굉장히 야채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차선잡이 꼭 먹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기초 대사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높여줘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 물 잘 마시기. 아카데미 영상에서는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준비 운동 5분 하고요, 근력 운동 40분 하고요, 유산소 운동 30분 하고요, 정리 운동 5분 하래요. 이 근력 운동에는 아령, 달리기, 계단 오르기,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꾸준히 40분이든 30분이든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2번이든 3번이든 꾸준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비우는 영양까지 했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채우는 영양 알아볼게요. 자, 채우는 영양 우리가 다 비워냈어요. 이렇게 순환. 그런데 어쨌든 신진대사 모든 대사가 활발하게 돼야 비우고 채우고가 또 다 효과를 보겠죠. 한뜩 먹긴 하는데 대사가 잘 안 돼가지고 흡수가 안 되고 뭔가 효과를 못 보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되게 또 중요합니다. 섭취한 영양물질을 분해하고 합성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내보내는 작용, 이걸 신진대사라고 하는데요. 아까 기본 영양소, 탄단지, 요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칼슘,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우리는 골고루 채워야 합니다. 채우기 운동. 아까는 이제 비우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셨죠?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주변에 혹시 약간 50대 이상 넘어가면서 근력이 관절이 좀 이상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관절 수술하거나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운동을 안 하시죠? 의사가 운동하지 말랬어 이러면서 운동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제가 53이니까 70세시거든요. 78세. 근데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무릎이 한 40대? 한 50대? 이때부터도 무릎은 항상 안 좋아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수술을 안 하시고 디스크 때문에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억지로 근력 운동을 하셨거든요. 침대 그 모서리 끝에 고개 떨구고 있는 거, 또 거기 떨구고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렇게 힘주고 일어나는 거. 그럼 목 근육 근력 운동하죠. 그리고 집에서 모래주머니, 양쪽 발목에다 1.5kg, 1kg로 시작해서 1.5kg 해서 집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 모래주머니를 양쪽에 달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걸 차고 산책 갔다 오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근력 운동을 하시고 저희 아들이 중3 때 중3 고 원저리에 허벅지 싸움을 엄마랑 하면은 할머니가 이겼습니다. 예, 예. 근데 그리고 겨울에 눈 비탈길에 넘어진 적이 한두 번 있으셨거든요. 보통은 그 60대 넘어가면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고관절이 나가거나 어디 허리가 어떻게 수술 그러잖아요.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관절에 이상이 있어도 관절에 조금 무리가 있어도 어쨌든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저희 보고 근력 운동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알았거든요. 체중이 0.5kg 증가하면은 무릎 관절의 하중이 2kg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체중은 반드시 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오래 할 수 있는 다이어트 핵심은 비움과
체온이고요. 다이어트에 좋은 영양소,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B. 체온은 운동도 중요하고 근육 증가시켜하고 항산화 영양소 잘 섭취해야 되고 관절 건강 또 지켜야 하죠. 관절 건강 하면은 뭐 여러분 드시죠? 터마신 드시죠. 터마신 MSM 드시죠. 네, 꼭 드셔야 하고요. 자, 정체기는 제가 좀 빨리 넘어가 볼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제 2분인 것 같은데요. 자,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하던 걸 계속 하래요. 결론은. 네. 자, 세트 포인트 아까 우경혜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뇌가 정한 체중 기준점. 이거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요. 청소년기에는 이 세트 포인트가 낮아서 네. 내 몸무게를 나는 이 정도 몸무게에 맞는 정도의 음식을 섭취해야 해. 뇌가 그렇게 딱 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과식하고 음주로 뭐 각종 세트 포인트가 상승이 된 거죠. 뭘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이 될까요? 결국은 뭘까요? 바로 생활 습관인 거예요. 섭취하는 음식의 습관, 행동의 습관, 운동의 습관,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결국은 요요 현상, 수백만 원을 주고 수많은 시간을 운동의 시간을 할애해서 내 몸이 예쁘게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계속 유지하면 요요 현상이 반드시 오죠. 그러지 않으려면 운동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80대 20일 80대 20이라고 하면 운동이 80일까요? 20일까요? 운동이 20이라고 해요. 80은 내가 섭취하는 영양소와 음식들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꾸준한 요요 없이 계속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종목도 6개월마다 바꿔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반복되는 내용이니까요. 넘어가고요. 비타민C 너무 중요하고요. 오메가3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 하면서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과 근육의 염증,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지방을 운반하는 촉진을 해주고 지방 대사 증가,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칼슘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칼슘이 지방 분해 효과, 지방에 붙어서 같이 배출돼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거. 이것도 칼슘은 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넘어가고요. 애플페논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애플페논이 항산화, 포도당 관리, 치아 건강, 심혈관 보호, 운동 향상, 알레르기에도 효과적이고 당연히 체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수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약간 졸리신 분들 몇 분 계신데, 네, 자 수면.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수면의 원인들이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비만도 역시 불면증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비만 건강, 그 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영양소 락티움 있죠. 그 락티움에는 태아닌 성분도 들어있고 칼슘, 마그네슘도 들어서 자, 여기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자, 락티움, 태아닌, 마그네슘을 한 알에 담은 것이 바로 우리 애터미 락티움, 꿀잠 락티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장 건강 중요하고요. 운동 중요하고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중요하고요. 면역 당연히 중요하죠. 영양소를 섭취를 제한하다 보면 자칫 면역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강력한 면역에 뭐가 있습니까? 해모임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애터미 제품만 잘 드시면서 건강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제 4월부터 다음 주 벌써 다다음 주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이번에 센터 리워드가 있습니다. 센터 시상이 있습니다. 센터 시상. 예. 참가자 최다 센터 탑 3. 애터미 이너 콜라겐 10박스, 파워비타 에너지 10박스, 유기농 ABC 주스 10박스. 센터 시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3가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콜라겐이 들어있는 요 슬리밍 밸런스 패키지를 좋아합니다. 나머지는 다 즐겨 먹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45만 5,600원, 25만 PB가 되겠고요. 두 번째 헬스 밸런스 패키지는
트리플 업 프로틴이 들어있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PB는 다 똑같습니다. 25만 PB. 그다음에 라이프 밸런스 패키지에는 터머신이 들어있습니다. 자,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거와 함께 이 실바체와 함께 또 이렇게 PB 업하는 예, 패키지 판매하는 이런 제품들이 구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요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마이크로바이옴에 알티지 오메가 3 한 개, 또 비타민 C, 파비에 버려. 밀크시스까지 해서 2만 거의 몰라,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 버렸던 17,000 예, PB.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또 프로틴 플러스 요것도 PB 업이고요. 요거 이온워터 혹시 되게 맛있거든요. 요 한 세트를 줘요. 예. 요것도 저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할인도 많이 되고, 네, PB 2만 PB면서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너무 매일매일 드셔도 됩니다. 여기도 단백질 들어있는 거 아시죠? 네. 너무 빠르게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